자,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오늘 배울 내용은 파워포인트로 제작한 문서를 다른 형식으로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좀 수월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로 된 문서를 이걸 이미지로 저장한다든지. 왜냐면 이렇게 해서 문서를 제공을 하면 이 문서를 누군가가 건들면 어떻게 될까요? 고쳐서 쓴다든지 하면 참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만든 문서는 그대로 해서 저도 남이 만든 문서를 갖고 있어요. 강의할 때 강의를 받으러 가면은 그쪽에 이제 강의하러 오시는 선생님들이 자료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좀 공유할 순 없나요? 라고 하면 그래요, 드릴게요 하고 메일로 보내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전제가 있죠. 이거 건드시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거기 있는 내용을 고쳐가지고 자기가 강의를 해요. 그러면 그 만든 사람 입장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있는 그대로를 제공하면 괜찮아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 제일 앞장에 만든 사람 이름이 있고 사진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그대로 두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받으러 갔을 때 받은 자료인데 그분 말씀도 이렇게 돼 있고요.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잖아. 근데 그 얼굴을 바꾸고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그럼 기분 되게 안 좋아요.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거죠. 그것도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만든 문서가 쭉 보시면 여러 가지 문서가 이렇게 약 22장의 문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서를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공유, 내보내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찾아보기에 들어가서 파워포인트 형태로 저장할 거냐, 그대로 아주 옛날 파워포인트 형태로 저장할 거냐, PPT. 지금 PPT라고 하는 건 PPTX죠. PPTX. PPT는 2003 버전까지, 2003 버전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PDF로 저장할 거냐. PDF는 아도비사에서 만든 아크로벳으로 만든 프로그램 파일이죠. 전국 공통이, 전 세계 공통입니다. 이 파워포인트라는 데이터를 아무리 줘봤자 문제가 뭐냐면 내 컴퓨터에 파워포인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얘를 못 열어봐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는 공짜가 아니잖아요. 돈을 주고 사서 쓰는 건데 기본적으로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세 가지 세트로 돼 있는데 가정에서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한 12만 원 정도 세 개 세트 패키지를 기업에서 사게 되면은 한 4, 50만 원씩 주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파워포인트 뷰어라는 거 있어요. 뷰어. 보는 거. 보는 건 공짜예요. 그러니까 콤플레이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동영상을 재생하는 뷰어거든요. 이건 공짜고 동영상을 제작하는 거는 돈을 내고 우리가 돈을 내고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지만은 보는 프로그램은 공짜거든요. 그래서 제3자가 혹시나 파워포인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파워포인트로 저장해서 보내드리면 상대편이 못 열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PDF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PDF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PDF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예, PDF로 저장이 됐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야, 여기 이제 커피라는 PDF 파일이 열렸죠. 그렇죠?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열면은 그게 이제 에이씨, 누가 또 이상한 걸 깔아놨네. 그래요. RPDF를 깔아놨네. 아니, 세상에 PDF 프로그램이 그렇게 좋은 게 많은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크로벳,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아크로벳을 두고 왜 RPDF를 깔아갖고 쓰고 있대? 이게 PDF예요. PDF 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파워포인트로 똑같이 보이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요, PDF 프로그램을 깔지 않으면 못 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터넷상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안 깔려 있거나 그러면 인터넷 웹브라우저로 깔 수 있어요.
자, 여기 와서 열기. 어디 갔지? 자, 잠깐만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서는 파일에 가서 열기, 찾아보기 눌러서 아까 그 컴퓨터 원래는 안 깔려 있으면 자동으로 그냥 더블클릭하면 PDF 파일 열려요. 근데 여기는 PDF 보는 프로그램이 종류별로 깔려 있는 바람에 지금 제가 찾아보는 겁니다. 잠깐만요. 자, 커피 PDF 있잖아요. 그렇죠? 자, 웹브라우저에서도 열려요. 웹브라우저 자체에서도 인터넷 익스플로러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자체로 열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연결 프로그램에 가면 구글로 열 수도 있어요. 바로 이렇게. 그럼 구글에서도 열려요. 예,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열려요. 그런데 파워포인트 파일을 연결한 크롬 브라우저에서 열리나요? 파워포인트를 열리냐 이거지. 크롬 브라우저에서. PDF는 열리는데 파워포인트는 안 열린단 말이에요. 바로 열 수가 있으니까 어때요? 되게 편하죠. 되게 편해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게끔. 뭐 커피 종류가 되게 많네요. 그렇죠? 제가 들어본 거는 뭐 블루 마운틴 요즘 광고 나오는 것 같아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저는 저기 맥심 모카 커피가 제일 맛있는 줄 알았는데 종류가 많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열 수가 있어요. 브라우저에서 다 열어요. 어느 브라우저든지 다 열 수가 있어요. 예. 파워포인트로 만든 문서를 PDF로 저장하는 거는 다시 한번 보세요.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들어가서 형태를 고르시면 돼요. 여기에서 뭐로 저장할 건지, PDF로 저장할 건지 이거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책 171페이지 밑에 보시면은요, PDF는 포터블 더큐멘트 포맷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XPS라는 것도 있어요. XPS. 여기 밑에 XPS라고 있네요. 그렇죠? XPS는 도대체 뭐냐 이거죠? 거기 XML 페이퍼 뭐 영어로 잔뜩 써 있네요. 그렇죠? XPS 파일을 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기 뷰가 있긴 있는데. 자, 여기 XPS 이거. XPS 더블 클릭했더니 자동으로 뭐가 열렸어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길래? 그렇죠?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PDF와 비슷한 기능이래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형식인데요, 자동으로 열리나 봐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있으면 열린다든지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도 크기를 이렇게 컨트롤하고 휠을 굴리면 화면이 작아지고 커지니까 그 화면상에서 보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면서 보는 거죠. 예.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한 화면씩 내려가는 거 있어요. 한 화면씩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 가장 공통적으로 쓰는 게 바로 뭐다? PDF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는 파워포인트도 없어. 근데 누가 PDF를 보내온 거야. 우리 집에는 깔려 있는데 지금 어디 와 있냐면은 PC방에 와 있는 거야. 컴퓨터를 사용하려고. 근데 PDF 파일로 누가 보내왔어요. 그럼 PDF 파일을 가지고 더블 클릭하면은 PC방 컴퓨터도 열리긴 열려요. 파워포인트가 없어도. PPT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고 나서 다시 제3자한테 보낼 땐 PDF로 바꿔서 보내야 되는데, PC방에는 파워포인트 안 깔려 있어. 아무것도 안 깔려 있어요. 게임만 하니까.
또 모든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는 컴퓨터 따로 있어요. 프린터랑 연결돼 가지고 뭐 그런 용도로 쓰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PC방에 가보면. 근데 거기 가서 작업하려면 왔다 갔다 불편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제 홈페이지 오시면은 여기 이런 거 있죠. 사이트 모음이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SNS, 통신사 해서 사이트 모음에 가보시면은요. 온라인 컨버터, 문서 변환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예, 문서 변환 한번 가볼까요? 문서 변환 누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문서 변환을 제가 눌렀어요. 그랬더니 PPT를 PDF로 바꾸고 말 그대로 PDF를 다시 PPT로 바꾸고 누가 PDF를 보내온 거야. PDF를 보내왔어. 근데 이 PDF를 발표하려고 그랬더니 파워포인트로 발표를 해야 편할 것 같아. 파워포인트 파일로 줘야. 그럼 요걸 누르시면 돼요. 자, 얘를 선택을 해서요. D 드라이브에 아까 요 자리에 선생님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꼭. 아니 그니까는요. 제 홈페이지에다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찾으러 다니시면 힘드시잖아. 그래서 저도 이런 교육을 받거든요. 짬나면 교육을 받고 인터넷상에서 어떤 거를 찾아보다가 이런 게 나타나면 검증을 해봐요. 여기에 또 무슨 안 좋은 프로그램들이 깔려 들어가는 건지 혹시나. 그럼 이제 그런 걸 검증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오케이 해가지고 여기다 등록을 시켜 놓죠. 여기 있는 거를 클릭하시면 문제시 되는 건 없어요. 제가 검증을 해보고 다 해서 이상이 없다 생각하면 여기다 올리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됐으니까 이제 다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장을 한 게 어디에 저장이 됐는가 볼게요. 자, 저기에 다운로드 폴더에 가면은 커피 여기 있네. 요건 아니고요. 이건 아까 제가 따로 작업한 거고요. 이게 지금 인터넷상에서 가져온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예, 글자 고칠 수 있고요. 다 그대로. 이걸 파워포인트를 가져온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를 PDF로 저장해 놓은 거를 그러니까 PDF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다시 파워포인트로 변환시킨 거예요. 근데 그러면 원래 파워포인트가 아니었던 거를 예. 했던 거는 파워포인트로 바꾸고 그렇죠. 파워포인트 형태에 맞춰서 바꿔주는 거예요. 서로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는 지금 파워포인트로 제작한 거를 PDF로 바꿨으니까 다시 돌려놓으면 괜찮지만 아닌 거는. 아리안글로 만든 문서를 PDF로 바꿀 수 있거든요. 또 아리안글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2010에 가시면은 여기도 문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요런 거 있네. 컴퓨터 일지가 있는데. 자, 이거를 파일에 가서 PDF로 저장하는 게 있어요. 아래 한글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내 컴퓨터 여기다 한번 저장해 볼게요. 자, PDF로 저장했어요. 여기 PDF로 저장됐어요. 그럼 PDF로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를 역으로 PDF를 선택하고 요거죠, 요거. 그럼 얘가 이제 쭉 해서 이제 변환을 시켜줍니다. 변환 중. 자, 저장. 저장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갈 거예요.
폴더 열기, 예, 다운로드 폴더에 여기 들어갔네요. 그랬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들어갔어요. 얘도 파워포인트를 가져온 거예요. 파워포인트를 가져와서 글자도 고칠 수. 근데 화면이 이제 어차피 이거는 세로 문서니까 그런 아래 한글로 만든 문서를 가져올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시면 되겠죠. 이렇게 엔터 표시가 많이 들어갔나 봐요. 여기에 뭐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이면 되겠죠.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그러니까는 아래 한글로 만든 문서를 PDF로 바꿔서 PDF에서 바꾼 거를 다시 파워포인트로 바꿔서 여기서 작업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PDF에서 고치지 못하게 하는 아이들. 고치지 못하게 돼 있는 거는 못 고쳐요. 고치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패스워드 걸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패스워드 걸어놓은 거는요, 그러니까 읽기 전용으로 제작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볼 수만 있어요. 고칠 수는 없어요. 그거를 다 뜯어 고치게 돼버리면 뭐 노벨 평화상 받게? 그렇죠. 다 할 줄 아는 거잖아. 그거 하나만 했으면. 선생님 저기 지금 들어간 거 PDF로 저장해서 한글 문서를 PDF로 저장해서 파워포인트로 지금 한 거 있잖아요. 예. 그걸 이렇게 좀 들어가는 순서를 기록할 수 있도록. 자, 한글 2010에서 문서를 작성을 해요. 그 저장에 들어가서 PDF로 저장하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로 문서로 작성하면 좋아요. 가로 문서로 가로 문서 작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아래 한글에 가면 가로 세로 쪽 편집에 들어가면 가로 세로 바꾸는 거 있어요. 무조건 F7로 들어가. F7번 눌러도 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가로 문서를 만들어 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PDF 변환기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제 홈페이지에 여기에 문서 변환이라는 사이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 적어 놓으면은요, 요 사이트죠. 그렇죠? 문서 변환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PDF를 PPT로 변환하는 항목으로 들어가겠죠.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PDF를 PPT로 변환. 요거 눌러가지고 보시다시피 시간당 2개 작업했어요. 제가요. 1시간에 2개만 만들 수 있나봐. 그러니까 시간 기다려야 돼. 아이 치사반스. 자, 무제한 이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돈을 내야 돼.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온라인 컨버터라고 있어요. 온라인 컨버터. 온라인 컨버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온라인 컨버터에는 뭐가 있냐면요, 보세요. 다큐멘트 컨버터 여기 있네. 다큐멘트 컨버터. PPTX로 바꿔라 이런 거 있네. 그렇죠? 타겟 포맷이니까 PPTX로 바꿔라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고. 자, 여기 눌러가지고 아까 컴퓨터 일지 이거 있었죠? 컨버트 변환이 됩니다. 이렇게 쫙 변환이 돼요. 변환 다 됐어요. 변환 다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장해야죠. 이거 구글 드라이브로 저장하는 거고, 이거는 드롭박스로 저장하는 거고. 어디다 저장하면 좋을까? 딜리트 아니죠? 네, 드롭박스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드롭박스는 우리가 회원가입을 안 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아직 안 했고요. 그렇죠. 구글로 저장하면 편해요. 아니면 여기 다운로드 링크도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 다운로드 링크는 이쪽에 있는 것 같고, 여긴가? 여기 밑에 들어가 있네. 밑에 됐나 볼게요. 폴더 열기 들어가면 요거예요. 요거. 열렸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미지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못 건드네요. 아까는 이거를 우리가 뜯어 고쳤었잖아요. 뜯어 고쳤는데 지금 얘는 통으로 바뀌었어요. 통으로. 그러니까는 그냥 볼 수는 있어요. 보여주는 건 가능한데 이거를 확대하니까 형편없네. 예. 확대하니까 영 보기 싫은데 하여튼 간에 작업은 했어요. 그냥 보여주고 말 거라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 뭐. 예. 어디 들어가서 여기 컨버터에 가서 여기 온라인 컨버터 있죠? 예, 여기 들어가서 하셔도 돼요. 급하면 급한 대로 뭐 써먹어야지 뭐. 네, 여기 가서 이제 변환을 해야죠. 변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공방에 그대로 올라갈 테니까는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만든 문서가 아니니까 지우고. 오케이.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비디오 파일로 저장하래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F5번키 누르면 지금부터 커피하기 하겠습니다 하고 화면이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거 클릭하면 넘어가죠. 17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얘를 동영상으로 한번 저장해 보자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드 쇼 녹화. 처음부터 녹음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마우스로 움직이는 거 다 녹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이거를 잘 설명하는 사람이, 그렇죠? 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커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마시는 커피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이제 화면 넘어가면서 6가지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드려야 돼요. 이게 동영상으로 저장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커피란 커피 열매, 씨앗, 원두, 분쇄한 거, 뭐 이렇게 용어 명칭이 있나 봐요. 아라비카, 아라비카는 들어봤는데, 에티오피아, 높은 고산지에서 하네요. 콩고 지방에서도 하고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제 녹화를 끝날게요. 녹화 끝났나? 자, 그럼 그게 어디 저장됐다는 얘기지? 다시. 그걸 안 했나 보다. 다시요. 녹화 시작해서 이러쿵 저러쿵 쭉 얘기를 하다가 끝까지 가서 그러면 뭐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왜 얘기를 안 해? 녹화 시작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음, 다음, 다음. 전체 시간도 보이고요. 그렇죠? 아하. 그 다음에 이제 닫으면, 그렇죠. 여기 여러 슬라이드 보기가 있잖아요. 여러 슬라이드 보기. 여러 슬라이드 보면 이제 시간이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 슬라이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예. 여기에. 여기 들어간 거 보이세요? 그 여기 뭐, 이건 또 뭐지? 이게 뭘까? 제가 아까 여기 떠든 얘기인가요? 시작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음. 제 목소리 들어갔죠. 그렇죠? 이것도 다음, 다음 이렇게 누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레이션이 다 들어간 거죠. 제가 녹음을 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 여기 마이크 있으니까 마이크 잡고 슬라이드 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슬라이드 쇼에 가서 녹화. 안녕하세요. 커피 이야기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면 넘어가도 되고요. 커피는 이게 6가지 메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커피 단계적 명칭도 보이고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 아라비카 커피도 있고요. 무슨 커피도 있고요. 아라비카는 고산지대에서 살고 병충해 약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죠. 그리고 이제 끝나게 되겠죠. 끝나게 되면은 여러 슬라이드 보기에 가서 보면 여긴 8초, 5초 하고 시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173쪽에 보시면 파일에 가서 뭐를 하래요? 내보내기에 비디오 만들기를 한단 말이에요. 비디오. 자, 어떤 비디오를 만들 건지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록된 시간 및 설명 그대로 할 거예요. 떠들었던 이야기. 비디오 만들기 누르면 돼요. 그냥. 자, 어디다 저장할 거냐면은요, 아까 우리 수업하던 폴더에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커피란 이름으로 그냥 저장할게요. 동영상으로 저장하는 과정인데요. 여기 들어갔네요. 여기 지금 저장되는 중이겠지? 자, 비디오 만들기를 클릭하면은 비디오 내보내고 있대요. 내보내고 있으니까 기다려 봐야 되겠지 뭐. 밑에 보시면은요, 화면 밑에 창을 좀 작게 줄여서 비디오 만드는 중이라고 써 있어요. 하얀색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비디오가 다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중간에 얘를 닫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디오 제작하는 과정이 소실되니까 기다려 달라고. 한 절반 정도 가고 있네요. 그렇죠? 예.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오케이.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동영상이니까 안녕하세요. 커피 이야기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면 넘어가도 되고 커피는 이게 6가지 메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디 가서 강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파워포인트로 만든 자료를 누구한테 보내드리면 상대편은 뭐를 해요? 그걸 갖고 자기가 각색을 해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원제 강의하는 강사가 집에서 조용히 마이크 잡고 파워포인트로 강의하듯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그 파일을 이게 동영상으로 제작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교육기관으로 보내주면 되죠. 그럼 동영상으로 완성된 거니까 그만 틀어놓으면은 그냥 혼자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는 이 캠타시아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거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동영상을 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현재 이 화면뿐만 아니라 파워포인트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화면이 그대로 녹화가 되고 있어요. 녹화되는 과정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매해서 쓰는 거고 제가 파워포인트 상에서는 그냥 파워포인트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마이크만 꽂으면 마이크를 갖고 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스마트폰용 이어셋 있잖아요. 그거는 마이크 기능이 붙어 있는데 잭이 안 맞을 거예요. 이 컴퓨터용은 3극 단자라고 해요. 3극 단자. 근데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용은 4극 단자예요. 단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단자를 분할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이어폰을 꽂으면은 잭이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마이크 잭, 하나는 이어폰 잭으로 분리가 돼서 나가는, 팔아요. 영상 나가면 한 3,000원 지금 사거든요. 그럼 그걸 꽂아가지고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도 듣고 마이크로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 헤드셋이라고 하잖아요. 헤드셋, 마이크 달려있는 헤드폰, 그것처럼 팔아요. 잭을. 그런 걸 사서 애들도 집에서 PC 작업할 때 PC로 이제 소리 들으면서 대화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 그러면 자기 이어폰 잭 꽂아가지고 해요. 스마트폰 이어폰 잭 꽂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녹화를 뜨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보내기 들어가서 비디오 만들기, 이때 이제 비디오 형태를 뭐로 만들 거냐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죠. 여기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컴퓨터 및 HD 디스플레이, 뭐 인터넷 및 DVD, 휴대용 장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해상도 큰 거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작업이 다 되고 나면 이제 녹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내보내기 하면 CD용 패키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있어요.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프레젠테이션 CD라고 쓰면 되고요. 제가 커피 갖고요. 커피라고 쓰고 폴더로 복사해 놓고 CD로 제작하면 돼요. 공 CD 집어넣고 복사 명령을 걸면 공 CD에 저장이 되는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요, CD 레코더가 아니에요. 그냥 DVD 롬이에요. 롬. 콤보도 아니고 멀티도 아니고 그냥 리더예요. 리더. 그러니까 CD나 DVD를 읽어낼 수는 있는데 기록을 못해요. 라이터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제 폴더로 복사를 눌러서 이때 이제 여기 옵션들이 있네요. 그렇죠? 암호를 걸 거냐 이런 거, 연결된 파일 글꼴,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여기다가 이 글꼴 되게 예쁘네요. 지금요, 여기 이런 글꼴이 걸려 있는데, 예를 들어 나만 있는 글꼴이 있어. 딴 사람은 없고 나만 갖고 있는 글꼴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돈 주고 샀어. 돈 주고 샀단 말이야. 그 글꼴은 나만 갖고 있어.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이 글꼴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다른 장소에 가서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쪽에는 없네, 이 글꼴이. 그럼 내가 원하던 글꼴이 아닌 엉뚱한 글꼴로 나온단 말이에요. 기본 글꼴로. 안 이쁘죠. 그 다음에 여기다 동영상을 내가 가져왔어. 자, 예를 들어서 파일, 삽입에 가서 동영상을 가져왔단 말이야. 비디오를 가져왔어. 이걸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져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디오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얘를 저장하잖아요. 얘를 여기서 이제 저장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장을 하면은요, 동영상은 저장이 안 돼요. 파워포인트만 저장하는 거예요. 자, 삽입에 가서 그림을 가져오잖아요. 이 그림을 가져오면은 이 그림은 뭐냐면 이 파워포인트 안에 저장이 돼요. 같이. 근데 동영상은 저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저장을 해서 이 파워포인트 파일을 가져갈 거 아닙니까? 커피 이거를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 문제는 가서 봤더니 동영상이 없는 거야. 재생이 안 돼. mp3 같은 거 있잖아요. 오디오 파일 같은 걸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막 효과음도 넣고 했는데 그쪽에 가져갔더니
파워포인트만 가져왔지 동영상은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mp3도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글꼴도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줄 때 옵션에 가서 봤더니 연결된 파일, 그 다음에 글꼴 다 같이 가져가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커피라고 쓰고요. 자, 폴더로 복사. 어느 폴더로 가져갈 거냐면요, 아까 우리 연습하던 폴더 그대로 가져갈게요. 여기다가 선택을 할 거예요. 됐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아까 보던 파일이 커피였거든요. 이 안에 동영상 같이 들어갔나 보죠? 동영상은 들어갔나 봐. 간단한 동영상이니까 포함이 됐나 봐요. 용량 큰 건 안 들어가요. 그럼 이제 요거를 그대로 CD에 담는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CD 담으면 요거 보이세요? INF 파일? 이게 CD 속에 같이 들어가면요 자동으로 열려요.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HTML이라고 들어있죠? HTML이 뭐냐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얘가 뷰어가 없으니까 뷰어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죠? 그쪽에는 또 파워포인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뷰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요거 그럼 다운로드가 돼서 설치될 수 있게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저장해 볼게요. 커피 폴더에다 같이 저장해. 그럼 뷰어니까 이제 저쪽에 가서 뭐 하면 되죠? 이제 이 뷰어를 요거죠. 얘를 설치하면 되고, 그리고 다시 얘를 실행하면은 다시 얘가 이제 작동이 되면은요 뷰어 깔려 있으면 자동으로 촥 실행이 되는 거예요. 파워포인트가 없어도 뷰어가 깔렸으니까. 우리는 이제 파워포인트가 있으니까 지금 뷰어는 안 깔고 하니까 얘가 안 넘어가는 거지만 그대로 진행이 돼요. 여기에 HTML 프로그램 문서로 인해서 그렇게 다 작동이 되게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름을 고치면 안 돼요. 여기는 커피2라고 써놨고 얘를 커피를 지워 이렇게 바꿔 이렇게 바꾸면 문제가 뭐냐, 얘는 커피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얘 또 고쳐야지. 다 고쳐줘야지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냥 내비두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 준다고,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걸 CD에 담아 가지고 이제 가져가면 마찬가지로 거기서 뷰어 작동되면서 파워포인트가 열리는 거죠. 근데 보통 강의하러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만약에 강의를 하러 다니실 때 강의를 하시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갖고 다니잖아요. 요렇게 USB 메모리에 있는 걸 갖고 다닌단 말이야. 근데 또 대부분은 노트북 갖고 다니시거든요.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죠. 노트북 어딘가에 내 데이터,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서 재생하면 뭐 노트북이 있으니까 파워포인트 깔려 있으니까 작업을 해놨을 테고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USB 메모리만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쪽 강의하는 장소에 컴퓨터가 없으면 말로 때워야지. 파워포인트 문서 내용을 말로 다 그려가면서 해야 되겠죠. 근데 요즘 뭐 어느 강의실 가더라도 다 있잖아요, 컴퓨터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센터도 마찬가지고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컴퓨터 교실이 아닌 다른 강의실도 다 컴퓨터를 놨어요, 강사 자리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출석부도, 전자 출석부도 작동을 시켜야 되고 또 필요한 자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빔 프로젝트가 장착되어 있는 강의실도 많이 생겼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강당 아니면 이렇게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설치를 하고 했었는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다 작동되게끔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파워포인트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작업들이죠.
불편하긴 불편해요. 예. 자, 그 다음에 내보내기에 가보시면은요, 유인물 만들기를, 유인물. 유인물은 뭐냐면 이런 거죠. 슬라이드 옆에 설명문을 달 거냐, 여백을 줄 거냐, 뭐 이런 거를 선택하는 건데, 책에서는 여백을 주게끔 하래요. 여백을 주게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지금요. 잠깐만요. 뭐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22개로 제작되어 있는 거잖아요. 22개로 만드니까는 이거를 MS 워드로 작업을 해주네요. 이렇게 슬라이드 내용은 여기 있죠. 근데 지금 이게 슬라이드 1번이라고 써있어 참 보기가 싫어. 얘가 좀 더 커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커주면 좋겠는데, 그래야 보일 수 있는데 이 글자 때문에 안 보이네요. 대신에 보시다시피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발표하려는 자료가 요거 해서 22개가 들어있는 건데, 이 슬라이드 22개를 가지고 이렇게 슬라이드 한 페이지에 3개씩 넣어준 거죠. 그래갖고 옆에다는 메모할 수 있게끔 줄을 쳐주는 거야. 그럼 얘를 프린터로 인쇄해서 제공하면 되죠. 그러면 오신 분들이 이거를 보고 여기다가 메모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글자 같은 건 좀 없으면 좋겠는데, 요 위에 1번이라고 써 있으면 좋은데 지금 공간이 많이 이렇게 쪼개졌잖아요. 너무 작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 여기 공간 많이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공간들이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까 그 PDF로 만든 거 있잖아요. PDF로 만든 거. 얘를 인쇄해요. 얘를 인쇄하는데 한 장에 하나씩 인쇄하면 힘들어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종이에다가 아까 그게 꽉 차게 작동시키 인쇄를 하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중해요. 다중. 이렇게? 아니 반대로 이렇게 해볼까? 여기 하나, 여기 2개. 이렇게 인쇄하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 한 장당 2개씩 인쇄되잖아요. 이게 파워포인트에 가면 인쇄 기능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여기에 2개씩 인쇄하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2개씩. 근데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는 이거를 세로로 인쇄하면 인쇄가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 여백이 어때요? 여백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이거 주로 이렇게 박스를 쳐서 보기는 좋은데 날짜도 나오고 이렇게. 근데 이걸 PDF로 바꾼 다음에 PDF로 인쇄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꽉 차게 인쇄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학교에서 이제 그 교수님들이 제공해준 자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의 자료를 학생들이 그 학교 자료실에 들어가서, 강좌 자료실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서요, 각자 인쇄해 오는 거예요. 교수님이 프린터물 인쇄해서 돈 받기도 그렇잖아. 그렇다고 무료로 나눠주기도 그렇고, 양이 많으니까 학생들이 알아서 집에서 인쇄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가 처음에 이렇게 인쇄를 해 가더라고, 파워포인트로. 그러니까 여백이 많아서 여기다 메모를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메모는 요 자체에다 메모해도 되니까는 이거 뭐 공백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PDF로 바꿔서 인쇄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인쇄가 되지 않습니까? 꽉 차게. 그건 이게 더 좋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애는 이렇게 해요. 그래. 파워포인트를 PDF로 바꿔서 PDF를 2장씩 인쇄하면 되지. 4장씩 인쇄해도 돼요. 2장씩. 그때는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해야지. 이 가로 세로가 아니라 요 세로 가로 방향으로 4장 인쇄되잖아요. 꽉 차게 이렇게 인쇄할 수도 있고요. 한 장씩, 2장씩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인쇄하면 돌아갑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사용자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제 그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보내기 들어가서 유인물 만들기 들어가면은 알아서 뭐 밑에 설명이 나오게끔 할 건지 아니 뭐 이렇게 할 건지 해서 확인을 누르면은 MS 워드가 작동이 자동으로 되면서 그렇게 이제 완성을 해 나가는 거예요. MS 워드가 안 되는 거는 MS 워드가 없어서 안 되는 지금 안 돼요, 선생님? MS 워드가 없는 컴퓨터가 없을 때 자동으로 다 깔아놓은 건데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요. 여기 한번 볼게요. 파일에 가서 인쇄 명령을 걸어요. 인쇄 명령을 걸면 여기 프린터기 목록에 따라서 이런 게 나와요. 한소프트 PDF, 한컴 PDF, 뭐 RPDF, 팩스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긴 실제 프린터기는 한 개도 없어요. XPS 다큐멘트 라이트. 아까 XPS는 뭐라 그랬죠? 익스플로러만 있으면 XML 형태로 되어 있는 PDF랑 유사한 형태라고 되어 있어요. 하여튼 이거로 저장하는 거예요. 이걸 프린터라고 해놨어요. 프린터. 시작 버튼 눌러서 장치 및 프린터에 가보시면요. 이런 프린터 목록들이 떠요. 이렇게. 실제 프린터기는 아니에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프린터기 뭐 삼성전자에서 나온 무슨 뭐 레이저 프린터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아까 RPDF라고 하는 거 뭘 설치했나 봐요. 한컴 PDF. 아래 한글을 깔면 한컴 PDF 깔려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버전마다 한 소프트 PDF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컴 PDF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아도비사에서 만든 PDF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한컴에서도 PDF로 변환하는 변환기를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선택을 하고 인쇄를 하면 이렇게 인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 인쇄를 누르면 실제로 프린터로 인쇄하는 게 아니라 PDF 형태로 저장하는 거죠. 여기 밑에 인쇄 중이라고 뜬단 말이에요. 밑에 이렇게 인쇄 중이라고 떴고요.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커피 2로 해볼게요. 커피 2 한컴 PDF로 저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저장이 됐나 보세요. 자, 지금 얘는 이미지예요. 얘는 글자니까 커서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얘는 이렇게 커서가 들어가는 걸 봐서는 글자로 편집이 된 거죠. 그렇죠? 아까 인터넷상에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미지로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블록 잡아서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요. 그대로. 이 글자는 들어갑니다. 근데 Z라는 글자가 들어갔어요? Z자가 들어갔어요. 요 기호를 그렇게 들어갔나봐. 요 기호가 그대로 들어가지 않고 얘를 복사해서 붙였더니 이렇게 Z자로 들어갔어요. 요건 좀 어색하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작업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얘를 저장을 할 때 인쇄 명령을 걸어가지고 PDF로 저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장을 할 때요. 여기 보면 PPSX라고 돼 있죠? PPSX. 그러니까 X가 붙은 거는 뭐냐면 최신 형태로 저장한다는 뜻이고요. X가 없는 거는 옛날 방식이에요. 그냥 PPTX 그러면 요즘 거. 그냥 PPT 그러면 옛날 거. 근데 여기 보니까 PPTSX라는 거 있어요. 이거로 저장을 해볼게요. 이건 뭐냐면요. 자, 보세요. 요거잖아요, 요거. 자, 얘를 딱 더블 클릭을 하면 열립니다. 열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렇죠? 열렸죠? ESC 누르고 끝내면 그냥 빠져나가요. 못 고쳐요, 얘는요. 내용을 못 건드려요.
PPTX는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PPTS 얘는 그냥 보는 거예요. 보고 얘를 고칠 방법이 없다. 이제 끝에까지 가면 다 봤잖아요. 그렇죠. 끝났잖아요. 클릭하는 순간 사라져요. 못 열어요. 얘를 편집을 못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공부 자료를. 그러면 어떤 분들은 PPTS로 저장을 해서 보내줘요. 그러면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보긴 보는데 안에 있는 거를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손으로 적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SX. 다른 저장할 때 뭐라고요? 슬라이드 쇼 형태. 슬라이드 쇼 형태. 요거.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PNG, JPG 이런 거 있어요. 이미지로 저장하는 거. 이미지. 이미지로 저장하면요. 보여드릴게요. 예, 커피라는 폴더 안에 아까는 요거였었고요. 요런 게 들어갔었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게 그림입니다. 그림으로 하나씩 저장된 거예요. 1번 그림, 2번 그림, 3번 그림, 4번 그림. 얘 그림이니까 못 고치죠? 이 그림 자체로 저장한 거예요. 화면 자체를 그림으로 저장한 거예요. 그럼 뭐 손 못 대는 거지, 그거는.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어요. 저장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PDF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PDF도 수정할 수 없지 않나요? PDF를 수정하려면 PDF로 돼 있는 거를 다른 문서로 불러와야 되겠죠. 그렇죠. 시청자가 자, PDF를 편집하고 싶으시면은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PDF가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MS 오피스 안에 아도비 거죠. 아도비 거 안에 리더기만 있잖아요. 리더. 아크로벳 편집기는 없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아크로벳 아도비 그 패키지 포토샵, 일러 이런 패키지를 사시면 그 안에 이제 아도비 편집기도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 패키지를 살려면 7짜리가 들어가. 7짜리 금액이 한 160만 원 뭐 이렇습니다. 못 사요. 우리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포토샵 같은 거 살려면 벌벌 떨려서 어떻게 삽니까? 5, 60만 원인데 못 사요. 야매로 쓰니까 쓰는 거지. 내 돈 주고 사라 그러면 여러분 아리안글 내 돈 주고 사라 그러면 사겠어요? 안 산다니까. 아리안글 싸요. 3만 5천 원밖에 안 해요. 그래도 안 사잖아요. 안 산단 말이야. 다 야매로 쓰는 거지. 엑셀이요? 옛날에 59만 9천 원이었어요. 지금 49만 5천까지 내려갔는데 학생들은 아리안글 파워포인트 MS 워드 패키지로 12만 원이면 산단 말이에요. MS 오피스는 패키지가 3만 5천 원이에요. 가정용이. 그걸 3명이 가족이 쓰겠다 그러면 4만 5천 원이면 3대까지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 사. 1인당 15,000 원이면 평생 쓰는 건데. 이게 저는 가급적이면 사서 쓰려고 애를 써요. 근데 어려운 거라 금전적으로. 컴퓨터만 사면 다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자동차 사면 뭐 기름은 평생 넣어주나 누가? 돈 주고 다 기름 또 넣어야 되잖아. 컴퓨터도 마찬가지인데 아직까지 인식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런데 아리안글 2016 버전이 있어요. 새로 나온 거. 예, 아리안글 2016이라 그래서 한컴 네오라 그래. 한컴 네오.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프로그램 자료실에 오시면은 한컴 오피스 정품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프로그램 자료실에 오시면 요거 있어요. 여기 클릭해서 보시면은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체험판 100일간 써보는 거예요. 100일간 써보고 마음에 들면 돈 주고 사라 이거죠. 이게 오피스예요. 한컴, 한글, 한셀, 한쇼. 그냥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패키지가 들어있는 건데 가정용이 35,000원이에요. 이걸 100일간 써보자. 보통은 한 달간 써보라고 하는데 얘는 100일간 써보라 그래요.
써보고 마음에 들면 사라 이거죠. 용량이 약 2기가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한컴 네오가 2016 버전이에요. 얘는 PDF 파일을 불러와 가지고 거기서 다 편집해 버려요. 예, PDF 파일을 불러와서 편집을 해 버려요. 아리안그 2010에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자, 아리안글 실행을 해서요. 그럼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아까처럼 JPG나 이런 것밖에 안 돼요. 잠깐만요. 옛날에는 한글로 주면 편집을 하니까 PDF로 변환시켜서 줘버리고 그랬었는데 옛날에는 안 되는 게 많았죠. 손못 대게 옛날에는 안 되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고칠 수 있다는 거죠. 되는 게 많아요. 기능들이 좋아져서요. 잘 되는데 문제는 안 되는 건 아예 안 됩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아까 PDF를 불러오면은요.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된다 보세요. 이렇게. 이게 뭐냐고. 못 읽잖아요. 아리안글 2010은 못 읽어요. 핸드폰에서도 그 자료 오면은 저렇게 깨지는 게 있는 것도 있어요. 깨진 거예요. 그거는요. 버전이 안 보여요. 네. 2014 버전은요. 2014 버전 갖고는 열어요. 지금 PDF 파일을 열어요. 저는 PDF 예, 이때 근데 편집 기능이 좀 약하고요. 2016 네오 버전은 잘 됩니다. 그냥 비워라 쓰면 MS 워드는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MS 워드 2013을 한번 제가 실행해서요. 여기에서 아까 PDF 파일 한번 불러볼게요. 이렇게 나오네. 잠깐만, 열기 눌러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한번 보세요. 밑에 변환하고 있다고 뜨죠? 변환됐어요? 근데 조금 어색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지금 화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좀 깨진 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여기가 막 이렇게 죄다 붙어 있네. 원래 문서는 이렇게 안 붙어 있을 텐데. MS 오피스 2013 버전에는요, 이 PDF를 변환해서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좋습니다. 예, MS 잘 맞는데 이제 한컴 2016이 그게 아주 강력해진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프로그램은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최신 버전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대중적인 버전을 쓰잖아요. 대중적인 건 대중적인 거예요. 기능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필요한 기능만 쓰는 거죠. 자격증 시험은 2010이나 2007로만 봐요. 근데 그거는 그냥 자격증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니까 그것만 갖고 풀 수 있지만 자격증 시험 유형이 아닌 실무적인 내용에는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또 그래요. 컴퓨터를 새로 샀는데 노트북 요즘 새로 사면 MS 오피스 뭐 한 달 동안 써보라고 나오거든요. 몇 개월 동안 써보라고 나와요. 근데 문제는 시험은 엑셀 2007로 공부하고 있는데 실행하면 이 엑셀 2013으로 열린단 말이야. 2013은 또 옵션 메뉴가 달라요. 책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써 있는데 가보면 전혀 다른 메뉴 화면이 뜨거든. 그러니까 컴퓨터를 잘못 샀다 그래. 컴퓨터를 잘못 산 게 아니지. 프로그램 깔아야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신 버전이 깔려 있으면 옛날 버전이 안 깔려. 최신 버전을 지우고 옛날 버전을 깔아야 돼. 그 다시 최신 버전을 또 깔아야 돼. 근데 원본이 없잖아. 설치하는 파일이,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깔지도, 근데 까는 것도 못하지, 지우는 것도 못하지. 이제 컴퓨터를 샀는데 애물단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는 죄가 없죠. 내가 몰라서 못하는 거잖아. 그런 겁니다.
자, 이미지로 저장하는 방법, 뭐 PDF 형식으로 저장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쇼 형식으로 저장하는 방법 이런 거. 그러니까 파일에 가서 아까 다른 이로 저장을 할 때 여기에서 PDF로 저장할 거냐, 뭐로 저장할 거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인쇄 명령에 들어가서 이렇게 인쇄를 하는 게 있고. 아리안글은 또 달라요. 아리안글은 문서를 열었을 때 자, 요걸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문서가 만들어졌는데 보기에 가서 엔터 표시를 좀 봅시다요. 예, 이렇게 이제 문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문서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렇게 만든 문서를 파일에 가서 PDF로 저장하는 기능이 바로 붙어 있죠. 그렇죠. 아니면 다른 일로 저장을 했을 때 여기에서도 PDF로 저장하는 게 있나요? 여기는 PDF가 여기 이미지로 저장하는 게 있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PNG로 저장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니면 인쇄 명령에 가면은요. 인쇄 명령에 가면 아래에는 특이한 게 하나 끝에 하나 있어요. 그림으로 인쇄하는 거. 그림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버전은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 이미지로 저장하는 기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10에는 이제 생긴 거죠. 그럼 옛날 버전 어떻게 인쇄를 하느냐? 이미지로 저장 어떻게 하느냐? 인쇄 명령을 가면 끄트머리에 하나 생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PDF로 저장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로 저장을 하면 얘가 이제 이미지로 저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아리안글 파일을 보여달래, 이걸 좀 달래. 그러면 제가 이거를 드리면 상대편이 이걸 건들까봐 걱정인 거지. 그럼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검토? 잠깐만. 아, 보안에다 암호를 설정해요. 암호를 설정하면 암호 못 맞추면 이제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보안에 가면 배포용 문서 저장이라고 있어요. 얘를 딱 눌러가지고요. 암호를 써요. 암호가 1, 2, 3, 4, 5 1, 2, 3, 4, 5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인쇄를 못하게 막자. 복사도 못하게 막자. 인쇄도 못하고 복사도 못하게 막자. 근데 암호는 어차피 써야 되겠다. 자, 1, 2, 3, 4, 5 1, 2, 3, 4, 5 이거는 상대편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쓰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저장해서 보내면은요. 자, 블럭을 잡았는데 복사가 안 돼. 아까 제가 복사 제한 걸었나요? 어떻게 했나요? 제한 안 걸었나요? 예. 근데 인쇄가 되나 보세요. 인쇄. 인쇄를 걸어놨네. 잠깐만요. 다시 1, 2, 3, 4, 5 다시 배포용 문서에 가서요. 인쇄 제한, 복사 제한 했는데 1, 2, 3, 4, 5 1, 2, 3, 4, 5 저장을 눌렀어요. 자, 블록도 못 잡아요. 인쇄도 못 걸어요. 이대로 이제 저장됐으니까 이거를 전송해서 보내면 돼요. 그럼 상대편이 이 문서를 열어볼 거 아닙니까? 열어보면 보기만 하는 거야. 보기만. 아무것도 못 건들죠? 아무것도 못 건드려. 블럭도 못 잡고 아무것도 못 해.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거지. 보기만 하세요. 인쇄도 못 하고. 볼 수는 있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 보안에 가서 이제 편집을 하고 싶다거나 이제 하려면 패스워드를 맞춰야 되겠죠. 1, 2, 3, 4, 5 이제 패스워드를 맞추면 이제 해제가 되니까 인쇄도 되고 다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저도 제공을 해요. 특히 이제 저작권에 있는 문서를 제가 수업을 할 때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받아요. 이 문서를 수업 시간에 쓰고 싶은데
대신에 이거를 인쇄 못하게, 복사 못하게 막아놓겠습니다. 허락해 줄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상대편이 그러면 뭐 쓰세요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원본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자료에 여기다 올려놔요. 올려놓고 보시기만 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은 이거를 저장도 안 되고 뭐 인쇄도 안 되고 복사도 안 되고 화면상에서 보기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만들기도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왜냐면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들거든요. 왜냐면 책이 절판된 것들이 있어요. 출판사에서 안 나와. 중고서적에 전국에 있는 모든 중고서적 책에 돌아다니면서 제가 다 샀어요. 그게 2권이야. 그 책이 없어요 국내에. 몰라 누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스캐닝을 했어요. 8시간인가 스캔을 했어요. 사진 책자라서 화질이 좋아야 되거든. 그 책을 뜯어가지고 잘라가지고 프레스로 잘라가지고 한 장씩 한 장씩 다 일일이 스캔을 떴어요. 한 500페이지 분량을 밤새도록 했습니다. 이게 고속 스캐너가 있으면 좋은데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촥촥촥 해갖고 인쇄 그럼 들어가면서 나가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해주는 게 있는데 그런 스캐너가 아니라 하나씩 제가 손으로 바꿔줘야 되거든. 바꿔주고 버튼 누르고 저장하고 눌러 또 되고 나면 또 넣어주고 빼주고 그러니까는 500페이지 분량을 밤새도록 쳐다보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게 해갖고 이제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한 적도 있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사면 좋은데 인쇄하려면 인쇄비가 더 들죠. 칼라책이라 사진책을 흑백으로 인쇄할 수는 복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인쇄하는 방법은 아까 보신 대로 그거예요. 인쇄 명령 걸면 아까 보신 대로 이겁니다. 얘를 한 장씩 할 건지 2장씩 할 건지 2장씩 하면 알아서 세로로 나오죠. 3장씩 할 건지 3장씩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럼 아까 우리 이거 배포용 문서 있었잖아. 이게 낫지 뭐 MS 워드로 들어가. MS 워드는 앞에 슬라이드 1, 슬라이드 2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작아졌잖아요. 이대로 인쇄하면 돼요. 얘를 PDF로 인쇄해도 되지. 그럼 PDF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들은 이제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이렇게 올려놓는 게 아니라 원본 자체를 올려놔요. 그러면 그거는 뭐 복사해서 애들이 알아서 인쇄를 하든 말든 하는 거니까는. 4개씩 하려면 이게 아니라 뭐다? 가로로 인쇄해야 되고 그때는. 근데 파워포인트가 특성이 이렇게 여백이 많아요. 여백을 줄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PDF로 변환해서 PDF에서 4장을 인쇄를 하면 꽉 차게 인쇄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흑백, 회색조. 흑백은 뭐예요? 흑백은 꺼먹고 형의 흑백이고요. 회색조는 음영은 있지, 음영. 옛날 흑백 사진이 회색조예요. 흑백이 흑백 사진은 아닙니다. 회색조, 그레이. 이걸 해야 흑백 사진처럼 나와요. 얘는 칼라죠? 얘는 칼라잖아요.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가면 칼라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 집 프린터기가 흑백이잖아요? 그럼 흑백으로 미리 보기 나옵니다. 선생님 그러면 회색조와 흑백의 차이점은? 아까 그랬잖아요. 다시 보세요. 얘를 회색조로 하면 여기 보시면 음영이 있어요. 음영. 회색도 짙은색, 흐린색, 밝은색 있잖아요. 근데 흑백으로 하면 그냥 까맣고 하얀 거 2가지밖에 없다고. 아니 까만 거냐 하얀 거냐 딱 2가지.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흑백으로 나와 있는 유명한 사진. 그 예수님 형상 나와 있는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거 있잖아. 그게 예전에 종군 기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 장면들을 종군 기자가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겨울인데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나한테 힘을 좀 달라. 막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음성이 들리기를 발밑을 찍어라 그랬대요. 그래서 찍었대요. 그냥 옛날에 흑백 필름이니까 찍었대요. 그리고 이제 뭐 또 힘을 얻어서 갔는지 이렇게 해갖고 전쟁을 이제 마무리 짓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현상을 하고 인화를 했는데 이상한 사진이 찍힌 거야.
검었고 허연 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예수님 형상이 착 나타나더라 이거지. 그게 이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래요.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일화도 있고요. 많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사진을 칼라 사진 찍잖아요. 칼라 사진 찍은 거를 흑백으로 바꾸지 마시고요. 회색으로 바꾸세요. 회색조로. 그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흑백 사진이 따로 있고 갈색 사진이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칼라 사진을 찍어서 흑백 인화지에다 했어요. 흑백 인화지로. 칼라 사진을 찍어 가지고 흑백 사진을 찍어서 흑백 인화지로 인화를 하면은 흑백으로만 나오는데, 칼라 사진을 찍어서 흑백 인화지에다 인화를 하면은요 갈색 사진이 나왔어요. 옛날에 필름 시절에는. 사진 기가 막히게 멋있어요. 특히 저처럼 이렇게 색감이 알록달록한 색깔이 아닌 옷들 있잖아요. 이 갈색 사진이 예뻐요.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고 찍으신 분들은 흑백으로 찍을 게 아니라 칼라로 찍어야지. 그 궁궐에 가면 단청들 있잖아요. 단청들 얼마나 예쁩니까? 화려하고. 그럼 칼라로 찍어야 되고요. 저처럼 우중충한 옷 입은 사람은 흑백으로 찍어서 흑백 인화지로 인화를 하면 갈색 톤으로 나오는데 멋있어요. 빛바랜 사진하고는 약간 달라요. 또 빛바랜 사진 요즘은 또 기능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 사진 편집하는 프로그램 들어가보면 재밌는 거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또 칼라 디지털 시대니까 뭐 뚝딱뚝딱 하죠. 흑백 옛날에 필름 시절에는 그게 안 되니까는 이제 막 방법을 여러 가지 동원했었죠. 지금 그 섹션 2 나온 거 보면은요, 슬라이드 크기가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와이드잖아요. 근데 디자인에 가서 슬라이드 크기를 표준으로 바꾸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와이드 사진을, 와이드 인화 내용을 표준으로 바꾸면 잘리죠. 잘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최대화 시키겠느냐, 최대화 시키느냐, 맞춤 확인하겠느냐. 자, 최대화를 시키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글자가 깨진 게 있나, 글자가 깨지는 게 있는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아니면은 맞춤 확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맞춤 확인 누르면 또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도 다 보셔야 돼요. 맞춤 확인했더니 글자가 작아졌어요. 이 글자가 되게 작아졌어요. 다시 글자가 이렇게 컸었는데 얘를 최대화로 바꾸면은요, 예, 그림이 잘려요. 지금 글자니까 다행이지만 그림이 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추는 방법도 거기 책에 나와 있고요. 아니면 이거를 슬라이드 크게 가서 아예 A4 용지에도 맞추면 좋죠. A4 용지로 인쇄할 거잖아. 딱 A4 용지에다 맞추는 게 가장 좋아요. 밑에 최대화 뭐를 할 건지 이게. 그러면 요게 A4 용지 사이즈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럼 인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여백은 많이 생겨요. 파워포인트 특성상. A4 용지로 인쇄할 건지, 뭐 회색조로 인쇄하는 방법, 아까 2개씩 인쇄하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는 보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크라우드를 이용해서 스마트워크 활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설문지 같은 거 만들어 보셨어요? 설문지 만들어주는 예를 들면 강사들한테 연락이 와요. 이번에 행사를 합니다. 참여 여부를 좀 부탁드릴게요. 옛날에 센터에 가면은 뭐 출석부에다 꽂아놔요. 선생님 이번에 행사에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그럼 합니다. 뭐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요즘은 설문으로 와요. 메일로. 문자로 온단 말이야. 그러면 들어가서 터치해가지고 제 이름 쓰고 행사에 뭐뭐 참석하고 어떤 건 참석 못합니다. 시간대 어느 요일날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주고 전송을 하면 그게 이제 담당자한테 전송이 되는 거예요. 전송이 되면은 이제 전송자가 그걸 가지고 아무개가 설문에 응했구나 하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또 좌석 배치도 준비를 해야 되고, 점심 뭐 식사가 같이 연결되면은 식사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인원수만큼. 이제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파워포인트에다 그 유튜브에다 올려가지고 유튜브에서 있는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페이스북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설문조사도 해가지고 앙케이트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파워포인트하고 전혀 전혀 연관이 아닌 건 아니겠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좀 뒤에 가서 좀 배워보려고 그래요. 이제 진도는 거의 다 나갔죠? 몇 장 남았어요, 몇 장? 여기 보면 원드라이브라는 말이 나와요. 원드라이브. 오피스 2013 계정으로 로그인하기, 이런 거. 페이스북으로 문서 공유하기,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 오피스 2016 안 써보셨죠? 네. 프로그램은 드릴 수 있어요. 프로그램은 드릴 수 있는데, 계정 인증만 받으시면 돼요. 계정 인증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마이크로소프트사에 학생 계정으로 회원 가입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학생 회원으로. 대학생, 대학원생, 고등학생 이런 거 있어요. 근데 학생 인증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카데믹 버전이라 그래서 무료로 주기도 하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메일을 보내요. 당신네 학교 홈페이지 전자우편 계정이 뭐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전자우편 주소가 이거다 이거야. 이게 아카데미잖아요. 대학이란 말이야. 서울대학교. 여기 이제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주소가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서울대학교에 있는 학생이다. 교수든 학생이든 하다 이거지. 그러면 대학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전자우편 서비스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대학들은 그걸 제공해 주거든요. 그러면 내 아이디가 이거니까 일로 보내주시오. 그러면 내가 로그인해서 맞습니다 하고 클릭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학생 맞네 이거죠. 그러면 MS 오피스 2016 공짜로 써요. 그럼 그 중에 여러분들 가정 중에 가정에 대학생이거나 대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우리 애도 대학생이지만 저도 대학 학부 졸업한 지 가장 최근에 졸업한 게 201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학적이 있어요. 전자우편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증을 받았거든요. 2016 공짜로 써요. 야매 버전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야매 버전이 여기 야매 버전이에요. 요것만 있으면 자동으로 깔려 들어가요. 2016 쓰는 거 2016을 쓰는 건데 여기 이제 영문으로 이렇게 써 있네요. 영어로 이렇게 설명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제 깔리게끔 하는 야매 프로그램도 있고요. 많이 돌아다녀요, 솔직히 이런 것들은. 근데 이걸 내가 알아서 이제 쓰는 거지. 근데 야매 버전은요, 불안해요. 뭐가 불안하냐면, 얘네들이 거기다 뭐를 같이 첨부시켜놨는지 모르잖아요. 그거 괜히 꺼내 썼다가 내 컴퓨터 엉망이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그 인터넷상에 가면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자, 이런데 이게 파일 시트라고 해서 영화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예요. 많습니다. 영화도 있고 게임도 있고 이런 유틸리티도 있어요. 이거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받으려 그러면 뭐를 설치해야 돼. 이걸 설치해야 된다고. 이거 설치하면 이 컴퓨터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럼 설치하고 나서 뭔가를 걸러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잘못 건들면 엉망돼요. 저는 알고 쓰거든요. 아니까 쓰는 건데 보통 사람들 이거 써버리면 위험하거든요. 그리드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그리드. 내 컴퓨터가 상대편에서 내 걸 건드려요. 내 컴퓨터가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리고 허구날 뻑뻑 꺼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겨요. 이제 그런 거를 내가 관리하는 거를 배우면은 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배워야지. 이런 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걸 배우실 때 이런 거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 교과서에 어느 교과서에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는 것도 있으니까는 자, 하여튼 간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마무리할 건데요. 파워포인트 마무리할 때 간단한 파워포인트 만드는 방법도 우리가 좀 연습을 해볼 거고요. 그렇게 해볼 겁니다.